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들어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FSD 버전 12.4도 곧 나온다라고 하는데 언제 출시가 될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을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추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3월 고용 보고서도 좀 높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금주 월요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 모습 나오고 있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증시에 약세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고 유가도 소폭 빠지면서 그간 잘 상승했던 에너지 주식에서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4.9%당 올랐는데 저번 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공개 발언으로 애프터 장에서도 이미 크게 올랐었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4.9%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금주 중요한 이슈로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일장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시장 예상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 헤드라인 수치가 3.2% 상승이었는데요. 이것보다 높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근원은 좀 더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전월 대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연준은 이 근원 CPI나 근원 PCE 지수를 좀 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 CPI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러한 고용 지표보다는 역시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도 크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내려왔죠. 뭐 3월달만 하더라도 60, 70%의 확률을 보여주었는데 4월달 들어서면서 50%대 초반이나 40% 후반에 그런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51.3%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주보다 소폭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6월달 금리 인하도 아직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6월달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게 되면 7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겠는데요. 7월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그칠 수도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 확률을 트래킹해 가면서 증시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했지만 테슬라는 강했습니다. 4.9% 상승한 172.98불로 마감을 했어요. 아마 아트라운 TV에서 전주에 가장 빠르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에 관련된 영상도 가장 빠르게 올려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공개 발언이 있자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주가가 160불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요. 계속해서 하나씩 호재가 나오면서 뭐 FSD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테슬라의 AI 기술과 관련된 호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170불대로 올라오려는 테슬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의 4.9% 상승 바로 이 트윗 때문이었죠. 테슬라 로보택시 unveil on August 8th라는 말이 있습니다. 8월 8일에 공개한다라고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의문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좀 늦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년 8월 8일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용의 해 올해가 바로 갑진년 총령해죠. The Year of Dragon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8일이 확실해졌고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좀 발언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8월 8일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죠. 한 4개월 정도 남아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큰 것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좀 일찍 발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로이터의 거짓말 기사, 가짜 기사에 어느 정도 좀 흥분을 한 나머지 좀 빠르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빠른 공개 뒤에는 역시나 최근 FSD 버전 12.3까지 이어지면서 그리고 1개월 무료 체험 기간까지
미국 내 거의 200만 고객에게 제공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테슬라의 25,000불짜리 차량, 저가형 콤팩트 차량이 되겠죠. 이 차량 개발 계획에 대해서 취소한다라는 로이터 기사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아무래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소문, 속담처럼요. 그러한 소문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저번 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는 이 콤팩트카 생산보다도요, 일단은 자율주행 완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었을 때 25,000불짜리 차량을 페달과 핸들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으로 나누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25,000불짜리 차량의 실제 론칭과 생산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이죠. 프란스 폰 폴츠하우젠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임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분이 지난 일요일 날 이틀 전이었겠네요. 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 25,000불짜리 차량, 이 콤팩트카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한 레포트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에게 물어봤어요. 홀츠하우젠은 일론 머스크처럼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회장님 정도의 확실한 발언은 못하겠죠. 어쨌든 임직원이니까요. 일단 로이터의 이 레포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홀츠하우젠이었고요. 홀츠하우젠은 토론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ould just stay tuned. Just don't always believe what you read. 그러니까 계속 stay tuned 지켜봐 달라는 거죠. 당신이 읽은 내용을 항상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로이터 기사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좀 추론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저의 의견대로 콤팩트 카는 분명히 나와요. 테슬라가 2030년에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연간 1,000만 대씩 판매하는 글로벌 1등 카메이커의 2배가 다 되는 수량입니다. 연간 2배 이상의 수량을 팔려면요 25,000달러짜리 차량이 꼭 필요해요. 최소한 이 차량이 나와서 6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는 팔려야지 테슬라의 목표 수량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개발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본사에서부터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 일부 차량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전에 어느 정도 FSD기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인다,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서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언베일 행사 때 어느 정도 완성된 차량 운행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15개 지역에 프로토타입 비어클 오퍼레이터를 모집 중에 있어요. 자, 로보택시가 바로 이 프로토타입 비어클이 되겠습니다. 로보택시의 프로토타입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 로보택시를 운행을 하면서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차량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매일매일 확인해 볼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어클 오퍼레이터는 교대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로보택시는 밤에도 운행을 해야 되니까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택시 같은 경우는요, 아침 출근 시간이랑 오후 퇴근 시간이랑 그리고 어느 정도 저녁 늦게 약속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대 근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은요, 멋진 시연 영상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주겠죠. 자, 아무튼 자율주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FSD will save millions of lives라는 말을 올렸는데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튜라는 분께서 자신이 한 7번 정도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35세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비교적 사고를 많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분께서 자신의 운전 실력이 FSD 베타 버전 12보다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라고 트윗에 올렸어요. 자, 이러자 홀마스 카달로그님이
7번의 사고를 당했다면 당신의 FSD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FSD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FSD가 있으면 당신의 7번 사고를 겪을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FSD가 구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답글을 단 거예요. 자, 전에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전이 있었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AI가 이겼어요. 자, 지금 어느 누구도 인간이 AI에게 바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이제는. AI가 더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량 운전도 당연히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그리고 AI는 사람처럼 법규를 어기지 않습니다.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더욱더 없고 안전한 세상이 되겠죠? 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잘 보세요. 핸드 제스처를. 자, 이분께서 가라고 하니까 테슬라 FSD가 지금 자율주행 중에 있죠. 자율주행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니까 차가 멈췄어요. 자율주행 차량이 FSD가. 하지만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FSD가 지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AI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테슬라 AI 팀의 매니저가 얘기하기를 이미 미국 내 2024년 3월까지 미국 내 200만 대 테슬라의 FSD 슈퍼바이즈드를 보급했다라고 합니다. 1개월 무료 체험 기간을 풀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600만 대 이상이 보급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최근에 600만 대 생산을 했다라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죠. 자, 이에 그치지 않고 테슬라는요, 올해도 10 빌리언이 넘게 AI 트레이닝 컴퓨팅 파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10 빌리언, 우리나라 돈 13조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자, 이렇게 규모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이렇게 규모 있게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흑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quarter trillion dollar in cars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250 빌리언이 넘는 이러한 플릿, 그러니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테슬라 뿐이죠. 이미 글로벌에 250 빌리언이 넘는 규모의 차량을 보급을 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운전자들이 직접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시켜주고 있죠. 이렇게 많은 차량과 이렇게 많은 AI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완성된 순간 어마무시한 이익을 덕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FSD 베타 지금 버전 12.3.3까지 나왔습니다. 베타가 아니라 지금 슈퍼바이즈드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버전 12.4가 곧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 on insider라는 말이 있죠. That the next version of FSD is gonna be extremely awesome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익스트림하게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3과 12.4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전에 FSD 버전 12.4는 이미 Another Big Jump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큰 도약이라는 거죠. 자, 이 버전 12.4가 4월 17일 정도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4월 23일에 있는데 그 전에 FSD 버전 12.4가 나올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실적 발표 전까지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버전 12.4가 또 다른 큰 도약이고 엄청나게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이제 로보택시 다 왔다라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이 버전 12.4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지만 4월 23일 실적은 좀 어두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 1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 38만 6천 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보여줬고요. 역성장 그 퍼센티지도 꽤 높아요. 테슬라 실적의 대부분 거의 한 85%는 이 자동차 판매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AI 로보틱스 회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 EV 제조 판매 회사로 여기고 있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량에 따라서 EPS와 매출액은 많이 차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ESS 에너지 1분기 실적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만들어냈죠. 그리고 2연 매출 인식도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FSD가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혹자는 1조 원 가까이, 우리도 1조 원 가까이 2연 매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자, 어디까지나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 선택을 할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히든 카드가 있지만 어쨌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요, 감내할 필요는 있습니다. 테슬라는 벌써 FSD 마일리지가
10억 마일을 넘긴 상태예요. FSD 컴퓨팅 파워가 급속도로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급속도의 마일리지 향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1개월 무료 체험 기간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챗GPT 모먼이 올 수도 있겠어요.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8월 8일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언베일할 때쯤엔 FSD는 슈퍼바이즈드 상태로는 거의 사고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슈퍼바이즈드라는 거는 사람이 일단 운전석에 타서 감독을 한다라는 뜻이고 핸들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웨이모의 사고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100만 마일당 2.1건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를 뛰어넘고 훨씬 더 사고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고율이 떨어지고 기술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 로보택시 승인도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몇 미국 내 피닉스라든지 일부 도시, 그러니까 잘 짜여진 교통망이 잘 갖춰진 이런 도시에서는 자율주행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승인되는 시점이 눈앞에 다가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 1분기 실적 발표를 이번 달 앞두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캐나코드라는 기관에서는요, 테슬라 목표가를 234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바이 등급을 유지를 했어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때 역시나 어닝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수요와 관련된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도 전기차 개발을 포기를 했고, 다른 레거시 카메이커에서도 EV 판매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수요는 아직 탄탄하다라는 듯한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1분기 인도량이 적게 나온 것을 두고 많은 기관들이 수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테슬라에서는 공급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의 리프레시 모델 3가 생산 램프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고 홍해 사태가 있었고 기가베를린 근처 변전소에 방어 공격이 있으면서 기가베를린이 일주일 가까이 또 쉬기도 했었죠. 자, 역시나 생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를 어닝콜 때 재확인해 주면서 2분기부터는 좀 더 나아질 판매량을 보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자, 아무튼 사이버 트럭과 업데이트된 모델 3 지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산 램프업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에게 있어서 그렇게 수요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